킬 아르고. 1948년 미국 영화계에선 전쟁 이후의 허무와 인간의 본질을 탐구한 작품들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킬 아르고는 전쟁의 상은 갇힌 공간, 폭풍이라는 배경 속에서 인간의 존엄과 공포, 침묵과 저항을 절묘하게 녹여낸 수준 높은 작품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존 휴스턴 감독의 연출 아래 할리우드 황금기의 대표 배우들이 총출동합니다. 험프리 보가트는 전쟁을 겪은 남자, 프랭크 맥클라우드 역, 로렌 바콜은 죽은 전우의 아내, 노라 템플 역, 에드워드 G. 로빈스는 악명 높은 갱스터, 조니 로코 역, 라이오넬 베리모어는 휠체어에 앉은 노부 제임스 템플 역. 특히 험프리 보가트와 로렌 바콜은 당시 실제 부부였으며 이 영화에서도 그 미묘한 긴장감과 진짜 같은 교감이 스크린을 통해 살아납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범죄 스릴러가 아닙니다. 폭풍 속에서 벌어지는 침묵과 저항, 비겁함과 용기의 대조. 그 안에서 전후의 인간상을 비추는 심리극입니다. 이 작품은 같은 장소에서 단 하루 동안 벌어지는 이야기지만 그 밀도와 긴장감은 마치 연극을 보는 듯하죠. 배경은 플로리다 남단의 섬 킬 아르고. 관광객도 외부 세계도 단절된 그곳에 폭풍이 몰아치고 한 무리의 무장갱단이 도착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줄거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부. 조용히 시작된 방문, 폭풍 전야.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남자, 프랭크 맥클라우드. 그는 플로리다 남쪽 끝, 킬 아르고 섬의 한 호텔을 찾습니다. 목적은 전쟁 중 함께 싸우다 죽은 전우의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죠. 호텔에는 죽은 병사의 아내 노라, 그리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노부 템플 씨가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맞이한 프랭크는 겉보기엔 고요하고 냉정해 보이지만 전쟁의 상흔을 짊어진 채 살아가는 상처 입은 남자입니다. 그날 호텔에는 이상한 낌새가 감돕니다. 투숙객이라고 하기엔 수상한 일행들, 의심스러운 분위기, 그리고 뭔가를 숨기려는 노라의 긴장된 눈빛.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자신들이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2부. 정체가 드러난 그들, 조니 로코 등장. 호텔에 자리 잡은 정체불명의 투숙객들. 그 중심엔 조니 로코, 한때 미국 암흑가를 주름잡았던 전설적인 갱스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 본토에서 추방당한 뒤 쿠바와 미국 사이를 떠돌며 몰래 사업을 꾸미는 위험한 인물입니다. 조니 로코는 이번 태풍을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폭풍으로 모든 교통이 끊긴 이 섬에서 밀수 거래를 계획 중이죠. 그는 프랭크와 템플 가족을 인질로 삼아 호텔을 점거하고 총을 들이대며 공포로 사람들을 장악해 나갑니다. 특히 로코의 눈에 거슬리는 것은 말수가 적고 침착한 프랭크입니다. 너도 겁먹었잖아. 그 눈빛이 말해줘. 로코는 프랭크를 도발하지만 프랭크는 쉽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겁나지 않았나? 겁났죠. 하지만 도망치진 않았어요. 이 대화는 겉으론 침착하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서 로코와 프랭크가 벌이고 있는 심리전의 시작이었습니다. 3부. 폭풍은 더 거세지고 사람들은 무너진다. 폭풍은 점점 거세집니다. 창밖에 야자수가 꺾이고 바람은 문을 때립니다. 호텔 안에선 조니 로코의 총구가 사람들의 목을 조여옵니다. 노라는 겁에 질려 있지만 그 속엔 강인한 의지가 자리합니다. 우린 그를 이길 수 없을까요? 그러나 프랭크는 차갑게 말합니다. 지금은 그럴 수 없어요. 템플 노인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칩니다. 우린 싸워야 해. 그가 두렵다고 모두 도망치는가? 하지만 프랭크는 침묵합니다. 그의 눈빛엔 과거 전장에서의 트라우마와 무력감이 떠오릅니다. 한때는 싸웠지만 지금은 지쳐버린 병사. 프랭크는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폭풍은 점점 호텔을 덮치고 조니 로코의 음모는 서서히 윤곽을 드러냅니다. 4부. 로코의 거래, 그리고 불안한 밤. 폭풍은 여전히 몰아치고 그 속에서 조니 로코는 기다립니다. 그의 밀수 무기 거래 상대는 여전히 도착하지 않았고 날씨는 점점 더 험악해지기만 합니다. 갇힌 호텔 안, 프랭크는 조용히 주변을 살핍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냉정하지만 작은 긴장감이 눈가에 서려 있습니다. 로코는 프랭크의 침묵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프랭크를 도발하고 노라를 모욕하며 그의 감정을 흔들어 보려 합니다. 자넨 영웅이 되고 싶겠지만 우린 지금 자네 손에 총이 없다는 걸 알아. 그 말은 정확했습니다.
프랭크는 손을 쓰지 않았고 노라 역시 프랭크의 조용한 태도에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호텔에 머물던 세미, 노리, 인디언 노부부가 숨을 곳을 찾다가 로코의 부하들에게 끌려 나옵니다. 프랭크는 이 장면을 보며 분노하지만 여전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로코는 노인을 폭행하고 공포를 퍼뜨리며 자신이 이 공간의 지배자임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외부가 아닌 이 호텔 안의 침묵입니다. 5부 조니 로코의 두려움. 한밤중 로코는 호텔의 방 한쪽에 앉아 가방을 만지작거립니다. 그 속엔 거액의 돈이 있죠. 그 돈으로 그는 미국에서 다시 왕좌에 오르려 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불안합니다. 너 정말 돌아갈 수 있을까? 노라의 조용한 한마디가 그를 멈추게 합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자신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은 끝났고 지금 그는 폭풍 속 외딴 섬에 갇힌 왕에 불과하다는 걸. 6부 프랭크의 전환과 결심. 다음 날 아침 폭풍은 잦아들고 밀수선을 몰고 거래 상대가 섬에 도착합니다. 거래가 이루어지려는 순간 로코는 프랭크에게 명령합니다. 이 배를 몰아 우리를 데려가라. 프랭크는 망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합니다. 좋소. 내가 몰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다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침묵하는 전사가 아닙니다. 다시 총을 들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노라는 그 눈빛을 보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드디어 지금부터 프랭크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7부 바다 위 침묵을 깬 한 남자의 선택. 프랭크는 로코 일행을 태우고 작은 보트를 끌고 나갑니다. 뒤엔 조니 로코와 그의 부하, 그리고 프랭크의 손에는 조타키 하지만 무장은 하지 않은 채입니다.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를 향해 떠나고 로코는 밀수선에 도착해 거래를 마무리할 생각에 들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프랭크는 갑작스럽게 방향을 꺾고 한 손으로 밧줄을 휘감아 고정한 채 조용히 구석에 숨겨두었던 총을 꺼냅니다. 로코의 부하가 먼저 총을 꺼내 드는 순간 프랭크는 재빠르게 대응하며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파도가 일렁이는 카파니, 좁은 배 안에서 벌어지는 숨막히는 싸움. 총성 한 발, 그리고 또 한 발. 총에 맞은 로코의 부하는 그대로 바다로 떨어지고 마지막으로 남은 로코와 프랭크가 마주섭니다. 넌 아무것도 못해? 넌 그냥 한심한 군인이었잖아. 로코의 외침, 그 말에 프랭크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마지막 총성. 조니 로코는 쓰러지고 배 위엔 프랭크 혼자만이 남습니다. 8부 폭풍은 지나갔고 남은 건 용기. 프랭크는 혼자 항구로 돌아옵니다. 호텔 앞엔 노라와 템플 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라는 눈물을 삼키며 말합니다. 당신이 떠났을 땐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어요. 프랭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가 들고 있던 총을 내려놓고 노라를 바라봅니다. 그 둘 사이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쟁과 폭풍, 침묵과 공포, 그 모든 걸 지나온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폭풍은 이제 끝났습니다. 템플씨의 마지막 말처럼 하늘은 어느새 맑게 개어있고 키라르고 섬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옵니다. 키라르고는 단순한 갱스터 영화가 아닙니다. 침묵은 죄인가? 비겁함과 용기의 경계는 어디인가? 이 영화는 그 질문을 관객에게 남깁니다. 험프리 보가트의 절제된 연기, 로렌 바콜의 침묵 속 존재감, 그리고 폭풍을 배경으로 한 심리극의 정수. 키라르고는 지금도 폭풍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침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아가시겠습니까? 이상 리딩 컷 시네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